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은 남북 GP 화기철수에 관련해서 명쾌한 토크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이호령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 네. 내용들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GP 혹시 아세요? 뭔지? 가드 포스트. 감시 초소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이에요.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고 합니다. 뭐밥 먹을 때 교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네. 특공무술을 그렇게 하는 게 보인대요. 그 GP에서 혹시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하진 않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주심자는 해병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병대 출신이 GP를 설명했어요. 네. 뭔가 믿음이 안 가요, 지금. 네. 뭐 약간 믿음이 가는 대목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대요. 상대방이 네. 보였다라는 거의 다 부분. 있었던 게 아니라 있긴 있었다. 근데 네. 가장 이제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고성 GP, 네. 금강산 아, 고성 GP라고 네. 하는 부분이 남북 사이의 GP 간의 거리가 네.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데? 580m밖에 안 돼요. 580m? 아마 눈 좋으신 분들은 약간 거짓말 못한다면 네. 망원경 안 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지 대충 볼수 않을까. 있는. 사실상 열심히 뛰면 1분에서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잘 달리는 선수들. 저 같은 경우에 네. 지난해 있었던 남과 북의 GP 철거 장면 이 막 팡팡 터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불꽃놀이, 네, 평화를 위한 뭔가 폭죽놀이. 이게 사실은 철거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죠. 과정을 거쳤나요? 비무장지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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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지뢰 제거 작업부터 해서 아. 도로를 열고 GP의 하부는 굴삭기로 제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윗부분은 폭탄을 넣어서 폭발을 시켰죠. 음. 이러한 시범 조치가 이후에 우리가 GP를 철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시범인 줄 모르고 네. 제 친구 GP에서 근무한다 했잖아요. 네. 직업군인으로. 전화했어요. 너네 GP 철수를 했다며? 네. 없어졌다며? 아니, 잘 있는데? 나 거기서 지금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네. 또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친구가 일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시초소에 있다가 네. 다른 데로 사출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 작은 미묘한 움직임에도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뭐 모르기도 하고 워낙 또 예민하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좀 예상되긴 해요. 실제 어땠습니까? 음. 네. 실제로 정전협정 이후에 그 GP의 그런 우발적인 총격 네. 네. 있었죠. 아, 있었나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오. 80여 차례 이상. 그렇게 많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잠재적인 네. 갈등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GP에 대해서 뉴스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요. 고성 GP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네.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많이 언급된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그 11개씩 GP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네. 모두 다 철거를 할까 하다가 네. 아니야. 이 GP라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남과 북이 각각 하나씩 남기자 해서 우리는 그 11개 중에 하나 남긴 게 바로 고성 GP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것이 그 정전협정 이후 생긴 제일 첫 번째 GP예요. 고성 GP가. 고성 쪽이 네네. 제일 가깝기도 하고 그렇죠. 첫 번째로 첫 번째 생기기도 생긴 했고 GP이기도. 역사적인 산물로 남기도 했고 네.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첫 번째라는 게. 네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GP 철수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가 고성이군요. 네. 오, 역시 높은 데 위치하고 있죠. 그러네요. 정말 가장 높아요. 잘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상대방을 잘 보일 수 있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GP이죠. 여기가 내부반. 내부를 들어가서 네. 저렇게 돼 있군요. 설정은 안 없앴네요, 아직. 이제 제거가 되겠죠. 네. 서서히 제거가 될 내부가. 거고. 네, 여기가 북한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북한. 곳이 바로 금강산 지역인 거죠. 아, 어. 그렇군요. 네, 금강산. 네, 지금 나온 곳은 아무래도 호수처럼 보이죠. 네. 네. 네, 저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선녀와 나무꾼. 인녀와 나무꾼. 설마 맞아요. 바로 저기가 그겁니까? 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선녀가 목욕을 하고 저 뒤에서 아마 나무꾼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네, 거기서 그 네. 스토리가 나오는 네, 거군요. 강호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물도 엄청 맑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목욕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좀 추울 거예요. 네. 목욕하기는. 그렇죠. 이 철조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최전방에 철조망이 지금 앞에 주어졌다. 뭘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비둘기 오, 비둘기. 2마리. 남한 비둘기 1마리, 북한 비둘기 1마리. 네. 둘이 사이좋게 모이 먹는 모습을 네. 철조망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나비를 상상했어요. 비슷한 날아다니는 종류로. 저는 네. 비둘기, 나비. 전 나비. 박사님한테는 왜안 박사님은 어떤 걸 혹시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일단 아파서 별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예, 이런 네. 답변 감사해요. 장갑 한 3개 껴야 돼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들으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하트를 만들고 싶어요. 하트. 네. 하트. 네. 따뜻한 정말 평화를 만들고 그 음. 따뜻한 마음으로 네.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아, 네. 나비, 하트, 비둘기 이제 CG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둘기는 가장 식상할 것 같아요. 아, 식상해요? 아이디어가 좀 네. 많이 네. 모자르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디스. 가장 젊은 영훈 씨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평화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GP 완전철수 가즈아. 이제 군인들은 어디 가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신 네, 분들도 네. 계셨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 이 질문입니다. 아, 그거였군요. GP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최전방 지역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합의서의 2항의 내용이 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즉 아. 평화지대로 만들자라는 거죠. 어. 바로 저러한 우려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만큼은 네.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 만들지 않자. 말자라는 그러한 음. 노력을 합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양쪽 다 조금만 뭐 권총이 됐던 뭐가 됐던 정말 아무것도 그렇죠. 모든 네. 화기를 다 밖으로. 무장하지 음. 말자. 네. 아. 말 문서- 그대로 네. 비무장지대가 되는 거죠. 문서로서 확실하게 약속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북한 측하고 남한 측하고 GP가 원래 몇 개씩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네. 숫자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북한이 좀 많아요. 북한이 음. 160개, 160개? 우리가 60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 비해서? 100개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시범적인 철수를 할 때 네. 동수로 아. 철거를 했죠. 네. 11개씩. 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뭔가 좀 미치는 장사 아닌가? 그쵸. 라는 네. 그런 비난들도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GP의 어떤 규모라든지 뭐 튼튼한 거라든지 네. 거기에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우리 GP가 충분히 그거에 네. 대응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네. 또 북한이랑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네네. 우리는 GOP라는 게 있죠. 그쵸. GOP. 네. 뭐죠? GOP? 가드, 옵저버. 막 던지기. 네. 뭐 비슷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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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넘어가죠. 제너럴 네. 아웃포스트라고 해서 아하. 일반 초소라고 네. 하는 거죠. 일반 일반 초소 초소.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어. 걸로 그 남방 한계선 안에 위치를 네. 남방 한계선 바로 밖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DMZ 내에 있는 이런 GP가 다 철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네. 충분히 또 북한의 어떤 위협적인 행보라든지 네. 이런 네네. 거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또 이제 예비역 선배로서 네. GP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네.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디로 갈까요?
힘들게 갈 고생을 곳이.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편한 대로 후방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이. 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지역에 있던 그 네. 군인들은 네. 이제 경제, 건설, 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 지역에 건설 지역. 건설 부대로 건설 부대로. 갔어요. 더 힘든 데 갔네요. 그 어느 것이 쉽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G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철수를 했는지 우리 또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과 함께 GP 철수 검증을 하는 현장 북튜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장면입니다. 어떤 걸까요? DMZ로 한번 떠나볼게요. 네. 이게 DMZ인가 봐요. 여기가 군사분계선. 오. 네. 이거 북한군 같아요. 맞습니다. 북한군이죠? 네. 북한군 맞죠? 모자랑 지금 이렇게. 우리 군과 오. 북한 군인이 만나서 만나는 악수를 하죠. 진짜 감동적인 장면. 네. 뭉클한 장면이었어요. 네. 사실 웃고 있어요 또. 네.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GP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파괴시켰다. 와서 이제 검증하라. 이게 검증하러 간 장면인 거죠. 네. 아까 그 길이 굉장히 좁았죠. 네. 오솔길을 네네. 만들어내서 검증단이 북한 GP를 향해서 갔고 이쪽 우리 군은 이제 대령님이시고 네. 이쪽은 우리로 치면 이제 중령에 중령. 중령에 해당하는 예, 대좌. 대좌인데 네. 그때 한 말이 이러한 오솔길을 앞으로 큰 통로를 만들어서 네. 남북 간의 이제 교류와 협력과 음. 평화가 주고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군복을 입고 네. 무기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웃고 악수한다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독일처럼 남북 분단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네. 완전한 종전으로 갈 수 있을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민으로서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사님? 어떤 힘을 보태고 싶나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돌멩이라도 나른다. 뭐 이런 거. 네, 가장 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지,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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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력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명 한 명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북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휘날리던 맞아요. 3.1절 아닙니까? 100주년이요, 100주년.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북마크 TV 3.1절 특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피는 피로써. 아, 우리도 이제 뭐 박물관들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 비슷한 분위기예요. 을사오조약 날조 이렇게 자막이 쓰여 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구나. 을사오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성에 기어드는 이토와 하세가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토가 히로부미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이토? 네, 이토 히로부미. 네. 오조약을 협상이 결렬 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또놈은 협상이 결렬 이또놈이라고 할 상태에 정도로.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은 이또놈은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당시 북한에서도 하세가와 대장과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요. 여기서 보는 바 같이 이또놈은 몇 시까지 우물쭈물 밀랍 생각만 하겠는가 인형인데 소용이 없다. 굉장히 정교한 것 같아요. 일단 멀리서 봐도. 아, 저게 인형이에요? 네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서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네요. 이게 더욱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 상황에 저희가 있는 것 같은 이입이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부를 따졌습니다. 철창 속의 성노의 조각상이 우리의 눈앞에 가슴 아프게 안겨왔던 것입니다. 성노의 조각상이라고 하네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애어린 처녀들. 철창 안에 갇힌 이런 모습들 보면은 사실 이제 감옥보다 못한 생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항고하는 처녀. 후손들이여
과거 네. 문건들, 일제가 제정한 위안소 규정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정말 엄청난 범죄였던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성들을 비롯해서 20살 안팎의 처녀들은 물론이고 이 사진이 이제 나어린 우리나라 소녀들과 교과서에도 실린 사진이고 아마 그렇죠.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정말 대표적이고 또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그렇죠. 온몸을 불로 지지고 배를 가르고 온몸에 임무까지 해서 이 사진들 다시 영원히 보니까 지울 수 없는 정말 상처를 남겨놓은 야수의 무리다. 우리는 전장에서 저런 데 가서 지금 잠깐 영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 사진 하나 문서 하나 보면은 정말 다시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피가 딱 끓어오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백두산은 많이 못 봤잖아요. 봐도 중국을 중국 쪽에서. 통해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 한쪽밖에 볼 수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희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백두산 북한에서 보는 북한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비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백두산에는 해마다 8월 말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12월에 이르러서는 거의 매일같이 폭설이 쏟아져 내립니다. 진짜 폭설이네. 소리만 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네. 백두산의 12월 대기 온도는 보통 리용하 25 내지 30도씨이며 영하 25도에서 30도? 남극이 춥다 하잖아요. 그렇죠. 남극이 한 30도 정도 돼요. 영하. 남극이 영하 30도인데 네. 백두산이 그 정도 날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고 6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날씨였습니다. 간밤에 백두산 마루에 구름이 꽉 덮여져 있었는데 날이 밝아서 구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백두산 천지 정합 탐험대원들이 백두산에서 관측을 해오고 있지만 기상 관측 이래 백두산 근무 30년 차. 네. 좋은 날씨는 처음 보았습니다. 와, 이 장면. 당시 수행원으로 같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네. 본인들이 가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대요. 근데 고생 왔으면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기온이 내리고 비가 오르고 그래서 오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때는 100% 날이 맑고. 문 대통령도 또 센스 있게 받아치시네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네. 낮의 바람은 초당 3m 정도. 이것은 그림인가 영상인가? 정말. 실제로 가서 보면 감동이 더하겠죠. 그러니까요. 와, 저기 깊나요? 굉장히 깊죠. 가장 깊은 화산 호수예요. 저기 이제 뭐 괴물 있다는 뭐 속설도 있잖아요. 괴물은 있나요? 괴물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자꾸 이상한 거 물어봐요. 네. 아득히 펼쳐진 광활한 대지. 영상 보니까 정말 더 가고 싶다. 가고 싶어요, 진짜. 네. 이제는 금강산으로 만족 못합니다. 금강산에 이어서 백두산까지도 관광할 수 있는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우 씨, 요즘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 뭔가 미모와 뭔가 스타일과 스토리는 무관하다. 조명할 때까지도 드라마 스토리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냥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가 하나 있었대요. 아이고, 장르가 어떨지, 어떤 분이 나올지 네.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사극이다, 사극. 그쵸? 임진년의 10만이들. 사극의 요소 이제 횃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의 추격전 나왔습니다. 그쵸? 이 또 아이 한 명 안고 있어야죠. 필수 요소들이에요. 아이가 얼굴이 지금 질렸어요. 네. 뭐야? 소가 저렇게 빨리 뛸 수 있어요? 뭐야? 눈빛 봐요. 소를 보고 도망을 가야지 지금 저 눈빛으로. 눈빛으로 지금 제압하려는 그런. 뭐야, 지금 소랑 싸우려는 거야?
뭔가 지금 일본 사람들과 일본 땅에 인삼꽃을 꽃을 피워라.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인삼을 가지러 오겠는데 다른 놈들이 눈치 못 채게 실수가 없도록 하게. 뭔가 짜고 인삼 막 뭔가-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뒤로. 뭔가 수작이 있어요. 네. 곡물바람에 우리 고려 인삼의 씨가 다 마르겠소이다. 으시었지? 일본 사람들한테 포섭이 된 거예요 지금 저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인삼을 네.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오, 홍길동인가 봐요 갑자기 막. 오 액션 좋아요. 오, 빠바 빠빠. 어머. 그만하시오. 때문에 혈육끼리 싸우지 마소이다. 오, 혈육끼리? 형제간에 형제? 내길에서는 안 되오이다. 친형제래요. 본인도 몰랐나 봐요 형제인지. 이거 막장 드라마인가? 뭐야? 갑자기 인삼을 힘들게 아이고 네. 조심하세요. 이게 참 목숨 걸고 정말 캐러 다녔던. 저렇게 연기하는데 저건 상 줘야 돼요. 막 절벽을 막 타고. 드라마 일단 재밌게 봤는데 힘센 사람들도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일본 사람들 나오고 네. 일본적으로는 항일 정신. 임진년이라고 지금 배경이 나오긴 했지만 조선시대 배경인 거죠 그러면. 당시에도 이제 일제 일본의 수탈이 있었고 그 거- 역사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홍보물을 또 만들 수 있구나. 안일 정신으로서. 네. 오늘 준비한 영상들도 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발신인이 또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이 먹어도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고 통일이 된다면 제일 처음으로 달려가 보고 싶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 지난해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바람과 함께 인기가 상승한 음식이 있죠.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서울에서도 평양 옥류관의 냉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울 추위도 잊을 만큼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담백하고 맛이 좋네요. 제가 평양냉면 여러 집 다니면서 먹어봤는데요. 이 집은 뭔가 맛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이 집 냉면 맛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저희 집 비결은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요? 네. 평양냉면 맛의 비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네. 이 집 맛의 비결이라고 하시던데. 예, 제가 저 옥류관 출신이다 나니까 아마 평양냉면에서는 내가 본 고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한경북도 온성인데요. 칠남매, 형제는 칠남매고요. 제가 그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 윤종철 사장님이 바로 그 평양 옥류관 출신의 요리사인데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무명의 독립투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인데요. 항일투쟁은 물론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했던 할아버지. 북한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항상 뒷배경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항상 어디 가도 우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최우선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국가에서도 대접을 받았고요. 항일운동 정신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피해자들이 이루죠. 실제로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후손에게도 남다른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귀한 선물도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그때 처음 먹은 바나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명절마다 그 나라에서 선물 꼭꼭 줘요. 그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손들은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게 길을 열어놔주고 그 전망이 아주 좋죠.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청년. 독립운동가 후손인 그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군 복무 기간 동안 평양 옥류관에서 요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혼신의 노력 끝에 재능을 인정받은 윤종철 사장님. 고위 간부들을 전담하는 식당에서 10년간 냉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대 후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남한에 오게 되었는데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식당도 제법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시라요. 네. 생활이 안정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북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지나가도 어머니 생각나고 식사를 오셔도 어머니 생각나고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아직도 어머니가 그리운가 봐요. 북한을 떠나온 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어머니.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80세가 훌쩍 넘은 어머니가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살아서 이제 통일이 된다면 정말 내가 제일 처음으로 달려가 보고 싶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어머니 얼굴. 사장님의 냉면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한테는 평양냉면을 해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사실 아직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평양냉면에 넣어서 지금 마음껏 실컷 정말 드시게끔 정말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직접 만든 평양냉면을 꼭 대접하고 싶다는 윤종철 사장님. 아들이 만든 냉면을 드시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